수술이 1차적으로 완치율이 제일 높은 치료법인데 광범위 절제술로 가장 흔하게 치료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치료법은 모수 미세도식 수술이라고 기저세포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잘만 한다면 100%의 완치율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수술 외에도 뭐 냉동치료라든지 또는 이미키모드 같은 면역치료제를 통한 연고치료, 그리고 레이저 치료 등 다른 방법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완치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진행된 암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가장 권유하고 있습니다. 수술법은 크게 흔하게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광범위 절제술이 있습니다. 광범위 절제술은 이제 암인 경우에 단순히 병변만 절제하게 되면 근처까지 퍼져 있는 게 나중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두고, 흑색종이면 이제 초기라 하더라도 최소한 5mm 정도는 안전거리를 두고 떼야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암세포가 주변으로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암의 깊이에 따라서 5mm 또는 10mm 또는 이제 20mm, 그러니까 0.5cm, 1cm, 2cm 기준, 그래서 약간 광범위, 주변에 범위를 두고 떼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그 모수 미세도식 수술이라고 처음부터 넓게 떼지 않고 이제 암종에 가장 가까운 피부에서 조금씩 절개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는 암종에 관계없이 최소한 2mm에서 4mm 정도, 그러니까 5mm까지 가지 않고 조금만 해서 떼겠다는 건데요. 모수 미세도식 수술은 이제 그 현미경으로 잔존병변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 암 치료 효과, 그러니까 재발률이 낮고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수술이고요. 제거된 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 피부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용적으로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게 이제 일일이 조직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조금 더 들고, 또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는 등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광범위 절제술은 이제 수술 자체가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일반적인 모수 미세도식 수술에 비해서 이 주변 조직을 수술 당시 확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넓게 뗀다면 완치율이 꽤 높은 수술이니까 이 수술법도 아주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면 이제 병변부 결손이 생기는데,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단순 봉합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크다, 그래서 이게 단순 봉합이 어렵고, 또 저희가 피판술이라고 주변의 피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서 붙이기도 한데, 1차 봉합술로 이렇게 닫기 어려운 정도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주변 피부 조직을 이용해서 닫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뗀 부위는 1차적으로 닫고, 옮긴 부위는 이제 삼각형 모양이나 사각형 또는 동그라미 모양의 조직이 붙게 됩니다. 그것도 적절치 못한 경우에는 여기 뭐 허벅지라든지 또는 뭐 등이라든지 사타구니 부위, 이런 부위에 살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위의 살을 떼서 옮겨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도록 합니다. 2차 융합이라 하면 저절로 살이 차는 건데요. 마치 도마뱀이 이제 꼬리가 잘리면 거기가 완벽하게 재생이 되듯이 사람들도 피부가 다 재생이 됩니다. 우리가 다치고 나면 거기 혈손 부위를 따로 뭐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그 감염에 대한 예방만 잘하면 상처가 잘 낫습니다. 손가락 말단 부위라든지 발바닥 이런 부위에는 단순 봉합이 어렵고, 또 회복이 될 때 원래 살과 가장 유사한 그런 살로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융합을 사용합니다.